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죠? 예, 네네네. 민주노총에는 아주 다양한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네네. 민주노총 안에 우리 예. 민주노총을 총연맹이라고 해요. 그 네네. 총연맹 안에 또 자급 하부 단위의 연맹들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민주일반연맹이라고 있는데 그 네. 민주일반연맹에 소속된 전국 사회서비스 일반 노동조합입니다. 여기 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성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네. 지금 좀 있으면은 이제 곧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예, 제일 먼저 이제 타격을 입으실 분들이 의료인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노인분들한테 접종을 할 거라고 했는데 뭐 네. 이제 백신 물량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겠지만 네, 이 문제에 제일 그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인데요. 네, 그 위원장님은 이게 처음에 좀 어떻게 이상하다라는 걸 어디서 이제 감지를 하셨는지. 네네. 음, 제가 이제 전국 사회서비스 일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저희는 사회서비스 노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가입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노조면은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삼성의 노동조합이다. 그럼 삼성에 다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일반 노조는 업종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그 예. 일반 노동조합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일반 노동조합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우리가 사회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사회 예. 서비스라고 하면 뭐 그 우리 노동조합에는 저런 분들도 있는데 독거노인 돌보미, 예. 지금은 노인생활지원사라고 이름을 바뀌었어요. 네네. 독거노인을 돌보는 그런 예. 분들이나 요양보호사나 또는 네네. 아파트 경비원, 네네. 또 어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음. 미화원, 아파트 미화원, 또 예. 아니면 건물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 특히나 이제 저희 주력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아, 요양원은 정말 동선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8, 네. 90대의 치매 환자들이 입소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네. 코로나가 퍼지면 그야말로 예. 큰일 나는 거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선 관리도 철저히 합니다. 수첩 가지고 아, 다니면서 어디를 갔다. 이제 예. 그렇게 하는 종류에 저도 이제 처음에는 코로나가 예. 이 터지는 시점에 제가 뭘 했냐면 예. 고양시청 앞에서 그 요양보호사들한테 요양원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종사자 복지 수당을 지급해 예. 달라고 하는 그거하고 대체 인력 지원센터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투쟁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고양시청 앞에서. 아, 예. 제가 이제 농성장을 차리고 겨울에도 음. 그때가 이제 2019년 그때도 그 야외에서 예. 추운 겨울에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코로나가 터진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예. 고양시청 앞에 많은 사람들 오면 안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모두 예. 갖다 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양시청에서도 이제 그 질병 이런 법에 따라 뭐 네. 이렇게 집회라든가 많은 사람 모이는 걸 금지한다. 이런 공문을 나한테 갖다 줬고. 예. 음, 그래서 우리 투쟁도 좀 타격을 받았고 이 종사자 복지수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양 노인 장기 요양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요양원들한테 국민들이 장기요양 보험료를 낸다고요. 그 장기요양 보험료를 받아서 이제 이 요양원이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나 재가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예. 3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 장기요양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음. 조항에 따라 우리가 이제 고양시하고 파주시에 있는 요양원 노동자들한테 종사자 복지당을 지급해달라. 그 아, 다음에 대체인력지원센터라는 게 뭐냐면 요양원 노동자들이 대부분 예. 나이가 많아요. 네네. 60대 이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예. 정부가 이 요양보호사 막 홍보를 많이 했어요. 좋은 일자리라고. 예. 한 190만 원 정도 월급 준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 전국에 한 150만 명이 요양보호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아, 150만 명이나 있습니까? 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근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 4, 50만 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190만 원을 준다고 2008년도에 약속해서 막 홍보를 했어요. 예. 또 요양원 원장들한테는 이게 좋은 사업이다. 막 홍보해서 요양원 막 짓게 했고. 예.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준 거예요, 월급을. 그 당시에. 아, 190만 원 준다고 해놓고 100만 원밖에 안 준. 2008년도에. 아, 근데 2008년도에 그 생활 쓰레기 수거해 가는 분들 있죠. 예. 우리 그 차 갖고 다니면서 우리 저 쓰레기 봉투에 담은 거 이렇게 수거해 가는 들 있잖아요. 음식물 예. 쓰레기하고. 예. 그분들이 월급을 140만 원 받았어요. 2008년도에. 아, 2008년도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2021년이나 2020년에 생활 쓰레기 수거해 가는 분들은 네. 월급이 400이 넘습니다. 400 몇십만 원 되고 보너스도 받고 월급 많이 올랐죠. 예.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에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안 올랐어요. 별로. 아, 지금 약 아직도 200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참 100만 원 받는데 음, 월급 차이가 많이 났죠. 그러네요. 거의 최저임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치매 환자들 거기 인력 배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1인당 2.5명을 돌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네. 뭐냐면 전체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들의 비율이 2.5명 2대 1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요양보호사 한 명이 2.5명만 돌보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보통 3교대를 하거나 그래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2개조가 쉴 때 1개조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5명의 4배인 8명 이상을 돌보는 거죠. 아, 요양보호사 한 명 8명 이상의 치매 환자를 돌봐야 되고 밤에는 15명, 막 20명을 돌볼 때도 있어요. 네. 누군가가 또 연차를 가거나 대체인력이 안 들어와요. 연차를 갈 때. 네. 또 몸이 다쳐서 병가를 가도 대체인력이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굉장히 힘든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대상포진, 네.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시달려요. 침대에서 어르신들 내리고 휠체어 채우고 막 이러고 네? 이런 과정에서 허리도 많이 다치고 또 치매 환자들이 욕설을 하거나 기저귀를 갈아줘요. 똥기저귀를. 그럴 때 발로 차거나 꼬집거나 때리거나 막 이래요. 네. 이게 그 일반인 분들은 이걸 그 힘든 거는 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약간 좀 원래 얘기하는 주제에서 약간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그러기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월급은 적고 힘든 노동이니까. 그래서 60대 이상인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정부에서 종사복지당 줘라 요구하는데 고양시에서 안 줍니다. 지금 돈이 남아 도는데도 고양시장이 이재준인데 그 싸움을 하다가 어쨌든 코로나가 터졌는데 방역한다고 하니까 우리 투쟁도 자꾸 활발하게 못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나는 뭐 코로나가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 하반기 한 11월 말인가 12월 달에 우연찮게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누군가가 코로나 미스터리라고 하는 뭐 책 같은 걸 홍보하는 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미스터리. 이게 뭐야 도대체? 딱 보고 여기 보니까 또 소아랑 TV라는 걸 또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검색해서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를. 그랬더니 거기 이제 김상수 원장님이 강의를 쫙 올려놨더라고요. 처음 강의를 하나 딱 봤는데 전혀 색다른 주장을 하네. 지금 언론과 정부하고. 그래서 그 유튜브 올리신 거 제가 다 봤어요. 원래 또 제가 대학원에서 정치경제학과 소속의 사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하는 것도 내가 자주 평소에 보고 이제 제가 이번에 다 끝났는데 과정은 다 위원장님 화면이 왜 자꾸 흔들릴까요 지금? 네? 끊겨요? 아니 흔들려서 뭔가 책상을 테이블을 쳐서 그랬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래가지고
말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논문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박사과정을 밟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또 다른 자료를 많이 찾아봤죠. 인터넷도 검색하고 저 논문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이 김상수 원장님 말이 상당히 맞고 또 다른 외국의 의사들 하는 유튜브를 또 보고 특히나 이제 조한경 선생님도 그 미국 상황이나 그런 걸 올렸었잖아요. 그때 그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나와서 지금 코로나 사망자, 미국의 사망자를 결정할 때 다른 기저질환이나 이런 병이 있어서 죽어도 당시에 코로나 양성이면 코로나 사망자로 카운트를 한다. 그리고 또 병원에 왔을 때 코로나 환자가 들어오면 13,000달러를 주고 산소호흡기를 하면 35,000달러를 주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코로나 사망자를 부풀렸다. 그 다음에 이제 PCR 관련해서도 김상수 원장님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검색해 보니까 캐리스 멀리가 PCR 검사법은 정말 연구용으로만 쓰고 환자 양성 확진용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런 내용 다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의 부사장 화이자의 부사장. 전 화이자 부사장이 얘기해서 코로나는 이미 4월 달에 다 끝났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방역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내용 올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이건 사기라는 거를 제가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논문도 다 찾고 해가지고 제가 확신을 갖게 됐고 다른 분들도 어떻게 주장하나 하는 과정에서 그 선생님 여보세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알게 됐고 선생님 그 유튜브도 봤어요. 제가 코로나 중결자. 그래가지고 전화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도 이제 자료를 계속 보게 되고 또 오로지 선생님 그 백신 관련된 자료도 보고 또 이제 오로지 선생님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놈들도 많이 확인해서 이거는 완전히 사기다 그런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자꾸 검색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집회도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러한 저항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없는 걸 보고 너무나 답답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들어있는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우리 연맹 아니면 비정규직 무슨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거기다도 계속 자료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 지금 주류 언론들 조용히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이제 그 우리 연맹의 그 부위원장 수석 부위원장님 말은 나처럼 주장하는 위원장님들이 좀 몇 명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위원장님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릴 텐데요. 제가 오늘은 이게 제가 이제 생방송이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지난번에는 제가 마이크로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한번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볼 거고요. 다른 분들 잘 안 들린대요? 네, 저보다 좀 작다는 건지 들리긴 들리시는 거죠. 네,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거. 들리긴 들립니다. 어쨌든 전달은 되니까 제가 녹화한 거를 한번 살리든지 한번 방법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의료인들부터 이제 먼저 화이자를 맞히겠다고 하는데 그 화이자가 외국에서 그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게 국내 언론에서 조용히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저는 또 오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연설하는 거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뭐 백신 맞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뭔가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뭔가 설득을 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전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인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도 이거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숨겨 가지고 국민들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게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나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삭제를 시키고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채널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또 조합원들 중에서도 이거하고 지금 관계되는 뭐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저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희망이 예, 예.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좀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런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은 마치 뭐 돌아가셔도 된다는 것 같이 지금 뭐 외국에서도 이게 마치 매뉴얼처럼 요양병원부터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표시를 못하는 뭐 이런 치매라든가 이런 병 걸리신 분들이 제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백신을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변호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그런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디펜스를 해주는 액션을 취하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희 나라도 지금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그런 분들 또 이제 요양병원 일하시는 분들이나 의료진 분들 간호사분들 이제 바로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실 분들이 이런 정보를 접해서 한 번이라도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원장님 저번에 오로지 작가님하고 이제 그 새로 네네네. 나온 그 mRNA 백신의 위험성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네, 인터뷰 하셨을 때 그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는데요. 네네네. 위원장님 그 인터뷰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라조 선생님은 그 백신 관련 책도 쓰셨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고 또 네네. 정보를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논문도 굉장히 많이 보셨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예. 그 정말로 위험한 바이러스냐 네네. 그거 하나 하고 예. 백신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네. 맞아야 될 만큼 그런 건가 그거를 충분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예. 오로지 선생님이 얘기한 게 양성자를 확진하는 PCR 검사법의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예. PCR이 엉터리라는. PCR을 CT 값이라고 하는데 예. 그 예. 바이러스를 그 검출을 해서 우리의 비강 점막으로 통해서 시약을 넣어가지고 온도를 한 90도까지 끌어올리는 게 1사이클인데 예. 보통 15회 정도 하면 한 100% 양성 확진율이 나오는데 예. 25% 정도 해도 벌써 50%까지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확진에 대한 신뢰도가. 예.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한 35에서 40을 한다. 네네. 그러면 80에서 90까지 그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잘못된 PCR 검사법을 통해서 양성 확진자가 네네. 확 늘어난 것이고,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망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 그런 예. 식으로 가짜로 네네. 사망자율을 부추겼다는 걸 보면,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제 오로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의 사망률을 다른 예년도와 비교해 보면 예.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인데 예. 그냥 감기 바이러스. 그때 이광재 교수님도 그때 그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방송 서울대학교 세미나 때. 네, 서울대학교에서도 말씀하셨고 UPI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그 다른 그 교회인가 어딘가 그 어디 강연하는 장소에서 강연한 내용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특강한 영상. 작년 5월 어. 달인가 6월 달인가 아마 예. 거기도 예. 보면 말하는 게 이게 그냥 감기 바이러스다. 음. 원래 우리가 예. 갖고 있는 바이러스고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다. 네. 그럼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역을 하고 PCR 네. 검사 격리를 하고 한 적이 있었나 없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처음엔 저는 예.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왜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나? 예. 그렇게 보면 아마 그 IMF 때도 보면 예. 우리가 그야말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예.
금융자본, 글로벌 예. 금융자본들의 획체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IMF도 일어난 건데, 그때 예. 우리 정부가 거기서 뭐 킥소리 못하고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그들이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예. 이 정부들도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건데, 예. 문제는 이제 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위정자들이 예.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하고 자기의 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라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 네. 제가 아까 그 위원장님 인터뷰 하기 전에 잠깐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네네네네.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오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점을 했잖아요. 근데 네네네네. 지금 이제 백신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백신 그 수송하는 거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백신을 맞힐 때 그냥 맞히는 게 아니고 네. 뭐 페이스 이렇게 얼굴 뒤집어 쓰는 거 그 마스크 말고 뭐 네. 쉴드라 그러는가요? 이렇게 그 왜 플라스틱으로 앞에 가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쓰고 이제 백신 맞출 식당 때 같은 데서도 많이 음식 만들 때 쓰는 거, 그런 거? 예, 그렇죠, 그렇죠. 필드. 그런 거 네.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거에 관련한 거를 또 지오형에서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뭐 그게 조짐이 보인다고 뭐 그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실은 외국에서 뭐 많이 접종한 나라에서 사망자가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이게 정말 부작용은 없는지 지켜본 다음에 안전하게 이걸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뭐 싹 무시하고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작 지금 이제 아까 PCR이 엉터리라고 하면은 그 아까 프라이머가 정확하다고 했을 때 CT 값이 13번일 때 100%고 넘어가면은 이제 뭐 제로에 가깝게 되는 거죠. 거의 뭐 97% 위양성률 뭐 3%도 안 되는 프라이머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완전 엉망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뭐 검사하라고 하고 이제 뭐 지자체 같은 경우에 뭐 각 가정마다 한 명씩 검사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막 이 추운 겨울에 불려 나와가지고 그 검사를 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진단할 수 있는데 PCR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진단 키트라고 해서 진단 검사라고 해서 PCR 그 검사를 지금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 돈이면 검사할 돈이면은 그 감염된 사람들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확진자를 늘리고 국민들을 겁을 주는 거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그렇죠. 있다. 네. 답답한 건 뭐냐면 네. 지금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코로나로 정부가 쓰는 돈들, 네네. 백신 쓰는데 드는 돈들을 가지고 예. 이 장기학 노동자들이나 네네. 수가를 올려서 장기학 예. 노동자들 임금 올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네네. 지금 그 국민 누구나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면 요양원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예. 우리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절대 요양원에 가지 않는다. 예. 그만큼 케어의 질이 낮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왜냐하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면 예. 젊은 사람들도 유입돼서 예. 좀 힘 좋고 이렇게 네네. 빠리빠리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좀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하게 되면 케어의 질도 올라가고. 잘 케어할 수 있는데. 예. 네,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 나오고 있냐면 예.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요양원이 지금 그게 이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도적인 문제.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뭐 기재부가 돈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고 60대 이상들의 노동자들이 예.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저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케어를 하고 있다. 요양원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데다 돈을 쏟아받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그 임금 올리는데 했으면 사회가 좀 더 좋아졌을 텐데 엉뚱한 데다 말도 안 되는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저희 조합원이 있는 요양원 한 군데에서 그 양성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PCR 양성자. 예. 네, 그래서 그 격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양성이 나왔던 분이 이제 그 증상은 없는데 양성이 나왔던 분이 격리됐다가 다시 이제 그 일정한 기간 격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검사를 받았는데 또 양성이 나온 거예요. 또 양성.
근데 보건소에서 그냥 가라고 했던 거예요. 아, 재양성이 나왔는데 가라고 했다고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러면 그 요양원에서 그 요양원의 원장이 대표가 예. 보건소에 전화했어요. 아니 이 사람 양성 나왔는데 그럼 출근시켜도 되냐? 네. 아 그건 알아서 하셔라 이랬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이 말이 됩니까? 지금 뭐 방역 때문에 양성 나와서 난리 쌩 불스 친다고 하면서 보건소에서 뭐라 그랬냐? 아 그 양성 나와 또 양성 나왔는데 출근시켜도 돼요? 물어봤더니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도 사람을 출근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 알아야 되는 건지. 예? 아, 그런 갈등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 나왔으니까 더 격리를 해라든지 뭐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내보내면서 예.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이러한 단적인 예를 봐도 예. 자기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PCR도 너무나 숫자이 많잖아요. 예. 현장에서. 예.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따라 없는 거고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론 내가 다 웬만한 사람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보도 안 하잖아요. 예. 그나마 그 외국의 언론들은 어떤 걸 보도하고 예. 외국의 그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 토론의 장이 열리고 상당수가 이런 진실 고백을 하는데 예. 이상하게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렇게 많이 고백을 안 해요. 그것도 한번 보면 이번에 무슨 공공병원 늘린다고 해서 의사 숫자 늘린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의사들이 일 들고 일어나고 특히 의대 다니는 친구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공공의대 만든다 그래가지고. 공공의대. 예. 그러면서 국민 여론 막 부추기 해가지고 의사들 나쁜 것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결국 시험을 안 봤죠, 이 친구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볼 때 그걸 가지고 그 의사 집단의 입을 봉쇄시킨 것 같아요. 너네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너네 시험 못 보게 한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시험 보게 해주잖아요. 예. 2번 보게 하게 해준다며. 예. 이런 꼼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정부가. 그래서 의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얘기하기를 의사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일종의 그 검사들처럼 위계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 퇴출당하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다. 이런 깡패 사회 같은 그 상하 그런 게 있으니까 군대 문화처럼 아직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있어야 국민들을 위해서 김상수 원장님 같은 양반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죠. 뭐 이국종 교수님이 그렇게 막 그 뭐 이런 40대 이하 사망률 1위는 외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에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 뭐 홍보비에 1,200억 이상 지금 코로나 이거 지금 훨씬 더 썼겠죠. 이거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 수도 없는데 엉뚱한 데다가 돈을 이거 쳐부어 가지고 그냥 확진자 늘리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고. 네네. 답답한 게 뭐냐면 또 이런 점이에요. 이 우리 사회가 정말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 가치의 기준을 자꾸 자본에다가 세워요. 얼마큼 다 페이를 얼마 받느냐 이런 거에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자꾸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기준,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고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고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이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항상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정규직 위주의 노동자업을 하면서 제가 이 고향파주 지역에 들어와서 한 10몇 년 동안 하면서 제가 8년은 노동자업으로 아무런 페이를 받지 못했어요. 8년 동안요? 네, 제가 오히려 돈을 이렇게 쏟아 부었고 돈 떨어지면 비정규직 현장 가서 일해가지고 돈 모아 또 노동자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 노동운동의 대의에 복무하고 정말 열악한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노동조합을 지역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그들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그런 자본에다가 가치를 두고 화폐 가치에다가 나의 가치관을 두고 했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오히려 내가 빨리 돈 많이 버는 그런 거 택해서 얼마큼 자본을 축적하고 아파트도 좀 사가지고 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가치를 두고 한 이제 얼마 전부터는 그래 조합원이 늘어나서 한 100만 원씩 가져갑니다. 이제 페이를. 예. 상근자도 하나 쓰고 이렇게 해서 주는데 예. 이게 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힘들기는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제대로 못 쉬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거든요. 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그 이해관계와 화폐가치적인 그런 쪽의 삶에 젖어다 보니까 자기 손에 쥔 거를 쉽게 놓지 못하고 좀 더 양심적인 목소리, 정말 가치 있는 활동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적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 코로나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거짓된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우리 안에 양심의 목소리를 깨우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우리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좀 들불처럼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 잘못된 세력과 정책을 뒤집었고 좀 제대로 된 나라를 건설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도 그런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이 기회를 통해 국민들을 깨우고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난 사람들끼리 힘을 더 뭉쳐서 이제 골방에서만 SNS 하지 말고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우리의 후손들하고 우리의 자녀 앞으로 태어날 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물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이 방송상에서 이제 연락처나 이런 거를 공개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네네. 위원장님은 혹시 뭐 카카오톡 아이디 정도나 이 방송을 전화번호 공개해도 됩니다. 뭐. 공개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제가 그 노동자 활동하면서 워낙 양아치들하고도 많이 싸워보고 네. 두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위원장님이 계시는 지역에서 이제 또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각자의 어떤 그 달란트라고 할까요? 역량이 다양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또 뭐 유튜브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도 또 서울 지역에서 좀 가까운 경기도 고양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연락처를 한번 얘기를 잠깐 해주시고요. 네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많이 뭉쳐서 오프라인 활동.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화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페 크베어den큰 코리아에도 지역 게시판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계신 분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연락처 잠깐 얘기해 주시고 제가 오늘 보니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저희가 방송하면서 뭐 네이버 채널 없어졌고 뭐 유튜브 영상 삭제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잘 실감을 못 하실 텐데 NTD 코리아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NTD 코리아, 에포크 타임즈하고 관련된 그 영상 유튜브 채널인데 구글이 거기가 수익 창출을 해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중요한 뉴스들이 최근 나오는데 그거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크베어덴큰 코리아 카페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연락처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전화번호는 010-2250-9321입니다. 010-2250-9321. 그래서 우리가 같이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고요. 뭐 보니까 아까 그 제노님인가? 우리 그 텔레그램 방에 보니까 단체에서 이렇게 그 평의회인가 그런 걸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백신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문제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야 이 사태를 좀 더
힘있게 공론화를 해야 되겠죠. 공론화해서 국민들 다 상당수가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죠. 이런 흐름이 누가 확 뛰쳐나가서 예. 척발을 시작하면 많은 국민들이 합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어 갈 거고요. 제가 화면 공유해가지고 NTD 그 코리아에서 그 수익 채널 해제된 거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네네네네. 코리아 있네요. NTD 코리아 가면 NTD 코리아에서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 최근에 올라온 것 중에서 유튜브가 지난 1월 20일 NTD 본사 채널의 수익화를 정지시켰습니다. NTD 코리아 채널 수익화도 함께 정지됐습니다. 검열 없는 콘텐츠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네, 이게 보니까 중공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검사 그 내용이 보니까 중국에서 바이러스 검사 키트로 외국인 유전자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조작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 뭐 음모론이 아니라 이 NTD에서도 그 보도를 할 만큼 지금 심각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 크베어댕큰 코리아에 보시면은 지금 입법안 정보 및 반대 서명 게시판에 지금 엄청나게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 관련해서 뭐 강제 입법이라든가 뭐 지금 뭐 인터넷에서 이제 뭐 그 저희가 이런 외국 외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개인들이 방송을 하게 되면은 뭐 가짜 뉴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글씨가 좀 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크베어댕큰 코리아에서 이제 그 PCR 테스트나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게시판에 해외에서 그 사망자라든가 백신 사망자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백신 문제, 코로나 백신 위험성 게시판에 이런 내용들이 쭉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저장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진짜 뭐 워낙 주류 언론에서 막 그 뭐 집에도 가지 마라, 설에도 집에도 가지 마라, 뭐 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한테 옮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론을 아주 교묘하게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죠. 그러니까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통제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만약에 이제 그 백신 관련해서 정부가 백신을 안 맞는 사람 의무 접종 해가지고 안 맞는 사람한테는 뭐 벌금을 물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벌금을 맞을지언정 안 맞고 그 벌금 관련해서 오히려 그 소송을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위험 소송 같은 거. 누군가 백신 자꾸 그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올리는데 그것 때문에 벌금 물린다고 하면 아예 맞지 않고 맞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소송 제기해서 우리가 왜 법신을 막지 않았는지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노동활동하면서 저 벌금 무지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우리가 뭐 IMF 사태도 극복하고 6.25 일제체도 극복했는데 뭐 이 정도 정부가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좀 자신감 있게 뭉쳐서 돌파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인생은 한 번인데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저 혼자 떠들다가 위원장님 같이 이렇게 얼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인터뷰 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목소리 내주셔가지고 분위기를 바꿔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떨어져 있던 가족들 만나서 저는 이게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하라는 거에 반대로 하면은 우리는 예전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야죠.
예, 진해는 이거 계속 끌고 가면은 이거 돈 버는 사람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국민들, 일반 국민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공론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한지 그렇지 않은지. 뭐 제가 위원장님한테 통계 자료도 보여드렸지만 뭐 1,300명 넘게 죽었다 그러는데 30대 이하가 뭐 코로나 확진 사망자가 없다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예. 제가 그렇죠. 크베어탱크 카페에도 올려놨지만은 그 30대 이하 그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없었던 거는 제가 83년부터 1998년도까지 통계해서 딱 2번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인플루엔자로 아무도 안 죽었을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환자가 10명 이하였을 때 한 번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는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명일 때도 있었고 7명이 사망했을 때도 30대 이하 사망자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통계 조작이 확실하다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또 한 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예, 그 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를 잘 하고 지금 여러 그 소상공인들이나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받아내야 되고요. 이거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그 전문가들, 의사분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 양심적인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몇몇 사람들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들이 크게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먼저 많이 뭉치고 그러면 더 비전문가애들은 거기에 고문받아서 국민들이 그 목소리를 받아서 또 훨씬 크게 뭉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들 또 전염이나 감염학을 전공하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발 목소리를 내시고 너무나 그 이해관계나 그런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더 큰 대의를 가지고 큰 국민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CDC에서 1월 22일까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329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장애 그 밖에 부작용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9,000명이 넘게 9,800명 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법 쪽에 계신 분들이나 뭐 의사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유튜브나 미디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